안녕하세요. 주식코너 원입니다. 오늘 장 괜찮습니다. 잘 마감됐는데요. 제가 이제 금요일날 마지막 영상 드릴 때 이건 반등도 아니다. 아직 오일선 이격도 벌어졌고 최소한 오일선을 회복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 드렸고요. 오늘 오일선을 지지받으면서 반등하는 데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끝났느냐? 이제 사야 됩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가시 궁금하신 거거든요. 이게 정말 시장이 살아나느냐, 매수 타이밍이냐. 뭐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기술적 지표를 이제 얘기를 드리면요. 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아직 자, 이번 시장에 엄청난 급락이 나왔었고요. 분명 반등이 금요일 오늘 세게 나와줬습니다. 5% 나오고 3% 나왔다. 그러면 지수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는 확인이 된 거죠. 낙폭에 대한 기술적 반등은 하고 있다라는 건데 추세의 흐름이 바뀌었는가? 라고 보기에는 아직 더 확인이 필요해야 된다는 거예요. 웃긴 얘기인데 그러면 도대체 언제 사란 얘기냐 라고 얘기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고는 안 해요. 지금 그쵸? 제가 막 사야 될 때입니다. 여기 바닥에 분봉상 사볼 수 있다. 상승 갈 때 눌림목 사볼 수 있다. 그 정도만 얘기를 드리고요. 시장의 방향으로 봤을 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얘기를 안 드린단 말이에요.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단 시장이 바닥을 만들고 이제부터는 좀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바닥 관점이냐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 세게 반등해줄 지연정 예를 들어 내가 물려있는 종목이 30% 20% 물려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회복해 줄 거 아니니까. 올라와 주지 않으니까 뭐 30% 40% 50% 마이너스인데 지금 만약에 샀다고 해서 올라와 가지고 내 평단가 회복될 거라고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기에 악재가 해소됐냐라는 걸 먼저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강한 변동성으로 인해 급락이 나오고 급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시장의 바닥의 끝인가 라고 해서 내가 물려있는 종목을 추가 할 수 있는가라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나 단타 매수 자리는 항상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매수 단타 매수 자리는요 최근에 급락 때 사는 것도 맞고 급반등 해줬을 때 금요일날 사볼 수 있는 것도 맞고 오늘도 사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에서도 매매 포지션 자리 나와야 돼요. 자 보시면 어제 금요일날 오늘 사지 않았던 종목에 한해서는 이제 반대로 또 눌림 조정을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추가적으로 내일 또 상승한다 그러면 또 의미가 있고 좋아요. 뭔가 반등이 좀 세게 나와주는구나 좋습니다. 하지만 그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은요 내일 반등이 나오고 추가 반등이 나오고 추가 반등이 나온 다음에 770포인트 단 여기가 깨고 내려왔던 여기가 안착이 돼주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비로소 좀 종목별 섹터별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급격하게 튀어오르고 있고 호가창이 비어있는 걸 이용해서 급하게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목에 따라 섹터에 따라 사놓은 것들에 대한 수익을 누릴 수 있지만 이제 와서 사느냐라고 하면 또 늦은 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그러니까 바닥을 강하게 내리꽂고 반등 나왔다가 재차 조정이 나와서 저가가 높아지고 고가가 높아지는 형태가 나왔을 때 비로소 안전하게 매수 타임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번 반등 나오고 다시 내일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735포인트대나 이렇게 해가지고 재차 이렇게 올라간다고 할 때 올라간다는 방향을 볼 때 매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쌍바닥을 단기적으로 만들더라도 여기까지 내려오는 조정 구간에 매수를 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최소한 또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최소한 올라가 가지고 한 800포인트 단을 때리고 그 다음에 재차 다시 조정 구간이 올 때 저가가 높아지고 고가가 높아지는 패턴이 나왔을 때 비로소 단기 바닥이 나오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이제 단수적 기술적 기표를 말씀드리면 엄청난 급락에 대한 강한 급반등이 잠깐 나온 것 정도예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770포인트 단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맞아요. 단기적으로 장중에 또 사실 수 있는 기회는 내일 770포인트 단이 깨지지 않는가를 보면 단기적 또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770포인트 단을 회복해 놓고 끝났지만 여기가 이탈을 안 한 선에서 단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런 게 참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지 마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시장이 막 이렇게 급반등을 하니까 급해집니다. 나는 사지도 못했는데 사지도 않았는데 반등 나오는데 벌써 이렇게 세게 나오네. 나만 또 소외되는 거 아니야? 하고 지금부터 막 급등한 것들 불기둥을 따라 올라가요. 그러면
상승은 짧고 조정은 길어요. 그럼 또 조정을 단기 그 상승 이제 고점에 있던 것들을 물려가지고 단기 조정이 오거나 아니면 추가 상승 나왔다 잠깐 상승 나왔다가도 다시 한번 재차 조정이 나올 때 또 한번 물려버리고 악순환이 됩니다. 악순환이 돼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잘 못 따라가실 때 한 템포 늦추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중간하게 급하게 따라타지 마시란 관점으로 절대 급하지 말자. 냉철함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드리고요. 예를 들어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제가 시장보단 강했지만 좀 아직 밑단도 빠질 수 있는 데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접근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몰빵이 들어간다. 이게 바닥 끝이냐라는 건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가 포지션 사볼 수는 있다. 코스피 중에 강하다 의견을 드렸고 분할적으로 들어가고 더 빠진다는 가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사신 분에 한해서는 이번 상승 때 여기죠. 여기까지 목표치를 두고 가지고 샀던 것들을 수익을 걷어들이는 거지. 여기에서 이제 급하게 여기를 지금 살 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 급등 나왔다. 내일도 추가 상승 가능합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거 팔아야 되는 자리지 사야 되는 자리는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조정이 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릴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락과 반등이 나오지만 재차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조정이 오고 눌림이 왔을 때 안전해진 자리를 체크하고 그때 비로소 돌파 못했던 19만원대를 돌파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급격하게 갔다고 따라타서 추격 매수할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꼭대기에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급하면 안 된다. 하려면 이런 자리 때 사볼 수 있었고 산 사람이 누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지 못하고 다시 한번 재차 눌림이 오고 좀 바닥이 나올 때 그때 다시 매수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이제 상승으로 저가가 올라가면서 추세가 올라가는 걸 노리면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급하면 안 된다. 현대차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단기적 마찬가지예요. 자, 휴림 로봇 보시면 로봇주 제가 이번 조정이 온다 그러면 로봇주 괜찮다 그렇게 광고를 드렸습니다. 휴림 로봇만이 아니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금액대 얘기 드렸고요. 그때 금액대 최소한 금요일날 최소한 오늘장에 사보지 않은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보면 오늘 되게 급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지만요. 내일 하루 사가지고 내일 자르는 매매는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일 뭐 추가 상승 나온다. 그래서 3,400원 정도인데 뭐 조정이 분봉상 나와가지고 했다. 조정 근데 이것도 보시면 자 조정이 나왔다. 그래서 조정이 나와서 여기 구간이 되겠죠. 3,000 뭐 한 300원 구간 정도까지 조정이 왔다. 그래서 좀 매수해 봤는데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 결국은 3,600원을 못 넘더라. 이렇게 그러면 3,600원까지 목표를 두고 일단은 초기 물량 들어가는 거죠. 3,600원까지. 그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정말 짧아져야 되는 겁니다. 짧게 공략해서 여기 3,600원부터는 저항이니까 3,600, 3,800원은 단기적인 산 것들은 수익을 거두겠어라는 반등과 함께 지수가 딱 위치가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3일 뒤에 공포 때 관심 있어서 하지 못했다면 지금은 단기적 사면 내일 만약에 좀 또 상승 출발한다 그러면 빠질 자리가 있는 거죠. 저항된 거죠. 그러면 사면은 단기적으로 또 물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게 20%예요. 20%인데 잘못해버리면 오늘도 10% 급등이 나왔고 또 전일 대비해서 또 그렇고 한 15%가 올랐다 바닥 대비. 근데 내일 사면은 뭐 또 잠깐 3% 5% 수익 낼 수 있는데 그거 먹고 잘라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다시 한번 조정 올 때 10% 15%또 맞는다. 그래서 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닥에 산 거 위치가 똑같거든요. 필름 로봇도 그렇고 SPG 그렇고 그런 것들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좀 이런 것들 보시면 에코프로 보시면 이것도 다르긴 하죠. 그러니까 종목별로 좀 개별적으로 다르긴 합니다. 위치대가 다르긴 한데 지금 이제 오늘 급등한 것들 휴림 로봇 이런 급등한 것들은 호가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만큼 강하게 상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목표치가 열리는 거고요. 말 그대로 에코프로도 보시면 에코프로 BM이 오늘 되게 강한 상승 나왔다가 윗골이 나면서 흘렀단 말이죠. 흘렀는데 에코프로만 봤을 땐 차트 위치로 보면 대응할 수 있는 자리를 또 전략을 짜볼 수 있겠다. 좋다 이렇게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저항을 맞고 내려온 거죠. 저항을 맞고 내려온다. 그래서 똑같은 개념입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지금 살 자리가 아니죠. 이미 저항 맞고 내려왔고 그러면 종목별로는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재차 내려와 가지고 72,000원대가 여기 이 추세 지금 단기 추세거든요. 여기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제가 그어놓은 추세인데 여기가 이제 시장 급락과 함께 한번 좀
그 급락과 함께 원래 추세를 이탈했다 회복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봤을 땐 여기 74,000원 구간, 여기 74,000원 구간하고 여기 구간이죠. 한 7만 뭐 한 3,000원 구간, 여기 구간대에서 다시 한번 요렇게 하락이 나와도 여기가 바닥 잡히고 갈 수 있겠다라고 목표치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좀 그 밑에가 탄탄하게 뭔가 받쳐지는 게 생겼으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좀 이렇게 눌림목 접근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눌림목해서 빠졌을 때 눌림해서 공략하겠다. 그럼 시장의 조정 구간인 거고, 내일 만약에 에코프로도 상승한다 그러면 반대로 좀 돌파 매매로 봐야 되지만 목표치가 짧게 보여. 목표치 여기까지밖에 못 보는 거죠. 81,000원까지 목표치 보고 돌파 매매로 본다. 그러니까 수익 구간을 이렇게 단타로 보던가 아니면 추가 눌림목해서 재차 상승을 기대하든가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별 다 비슷해요. 사실은 그렇게 보셔야 되고, 우진이고요. 우진은 좀 제가 원전주 최근에 또 얘기 많이 드렸어요. 그죠? 원전주 한신기계가 올라갑니다. 시간에 상승합니다. 얘기 드렸고 힌트를 드렸는데, 사실 맥점을 잡은 거는 1,700원, 12,200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분석이 돼 있다면 똑같아야 됩니다. 무슨 기준이에요? 11,700원, 12,200원인데 여기가 저항대로 얘기 드렸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여기가 돌파되는 자리가 매수해 볼 수 있는 자리예요. 12,000, 그러니까 보시면 12,200원 정도가 또 주교였죠. 이건 제가 따로 한 거고, 11,700원 자리가 어디냐면요. 여기 11,700원, 800원 자리가 여기였고요. 제가 이게 10분봉이거든요. 15분봉을 한번 봐볼까요? 여기가 단기 저항, 여기가 좀 이렇게 제가 바닥으로 봤던 금액대. 근데 여기까지 추가 이탈한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안 열어봤었거든요. 11,500원까지. 여기 위에 따만 본 거죠. 11,800원, 11,700원 여기 봤거든요. 여기서 지지받을 수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예전부터 방송을 봤던 거죠. 요때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가 11,800원 구간 정도다라고 봤던 건데, 11,500원까지 좀 급락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박스를 만들었고요. 추가 하락이 나왔고 재차 돌파해줬다. 그러니까 재차 11,800원을 타고 올라왔을 때가 중요한 거고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제가 또 얘기했던 게 얘가 저항 맞았던 자리가 12,200원입니다. 얘기 드렸어요. 12,200원이 돌파돼야 상승 갈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 드렸던 게 12,200원입니다. 여기서 자꾸 저항을 맞으니까. 근데 오늘 보시면 오늘 그 자리가 다 나왔어요. 자, 11,800원 회복했을 때, 그게 아니더라도 12,000원 돌파했을 때, 돌파하고 나서 눌림, 요럴 때 12,000 돌파하고 눌림, 요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모니터가 돼 있으면 요런 자리가 매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종목별로 제가 맨날 분석드렸던 지지 저항대의 금액대가 11,200원 여기 구간이거든요. 상승 갔다가 여기서 지지받았다. 여기 정도 되겠죠. 여기 정도 제일 좋아 보이긴 하는데, 자, 11,200원 구간. 여기가 지지받았을 때 비로소 매수가 들어가 볼 수 있겠다가 돼요. 그렇게 해서 분석이 되어 있던 종목들은 언제든 시장에 맞춰서 흐름이 공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6%좀 수익권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모니터가 되어 있어야겠죠. 종목별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내가 소외되는 거 아닌가 해서 급등하고 따라탈 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제 올라가서 매수에 되게 중요한 베스트 타점이 이미 지나간 거죠. 예전에 11,500원, 11,700원 구간도 이미 지나갔고, 오늘 좀 거래량이 나름 들어오면서 들어왔다. 그러면 오늘 사보지 않았으면 지금은 매수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시면 시간에 3% 또 오르고 있지만 여기가 13,000원이 되게 강한 또 저항대잖아요. 13,000원이 목표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3,000원대부터 이제 수익을 걷어가는 구간이 돼야 돼요. 참 이런 게 보시면 그래요. 13,3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사기가 어려운 거죠. 돌파 매매로 사야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지금 보시려면 13,300원이다가 가져가면 여기 11,200원이 이탈 안 하면 돌파 매수로 볼 수 있어요. 또 시간이 강하게 상승한다 라는 가정을 해야겠죠. 가정을 하고 여기가 이탈 안 되면 보겠어. 11,300원, 13,300원, 200원 여기 때가 지지가 되면 보겠어. 여기가 돼야 돼요. 더 상승했다가 13,400원 구간이 버텨주는 그림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매물대 지지가 체크 가능하다. 여기 되겠죠. 13,400원, 300원 얼마. 여기 정도 위에 올라타가지고 여기 박스에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상승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요때 이상의 거래량이 필요하다. 거래량이 이 이상 되지 않으면 여기 물려있던 매물이 쏟아진다. 그러니까 저항대로 접근한 거죠.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사볼 수 있는 자리는 오늘까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일단 돌파 매매로 봐야 되고 13,000원 이상, 13,000원, 100원, 200원 이상 위에서 놀아줘야 되고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 윗꼬리가 남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면 우진도 얘기 많이 드렸지만 매수 기회가 자리가 없어진 거죠. 오히려 이런 것들 이런 걸 추격 매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우진을 많이 얘기 드렸기 때문에 혹시나 사신 분이 계시면 13,000원 초반부터는 다시 한번 수익을 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고, 다음은 이제 텔레칩스입니다. 텔레칩스고 이게 이제 이게 시간에 8%인가요? 아닌데 잠시만요. 현재가 시간에도 한번 시간으로 한번 체크해 놓고 볼게요. 텔레칩스 보시면 요런 것들이 좀 시장이 약했죠. 반등은 이제 이틀 반등 세게 잘 나와줬습니다. 잘 나와줬는데 요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14,200원대가 되게 중요한 저항대였다. 지지대였다. 근데 지지대 깨고 나왔다. 근데 다시 회복해줬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14,200원 구간까지 요렇게 눌림이 이쁘게 왔을 때 다시 한번 재차 시장의 반등 상승과 똑같이 지수로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종목별 눌림목 매수 해가지고 14,800원, 단기로 볼 때는 14,800원이 잘 버텨지는가를 봐야 되는 거고요. 단기로 봤을 때 14,800원 구간이 지지받고 뒤지고 14,800원 좀 체크를 해보면요. 14,800원 여기 정도 되겠는데요. 여기 정도 14,800원 여기 정도 딱 되길라나? 14,800원 여기 정도 됩니다. 여기 꼬리 예전에 보이시죠? 14,800 얼마 요 정도 15분봉을 한번 볼게요. 단기적으로는 잠시만요. 그렇게 강하게 지지받고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는 자 일단 보시면 다시 한번 수정 해가지고 14,900원 이게 이제 단기 자리가 되겠는데요. 여기가 눌림시에 단기 매수 공략 자리가 됩니다. 14,900원 정도. 여기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목표치를 열어놓고 있는 구간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자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여기 최근에 찍었던 바닥 그리고 14,200원까지 14,200 여기거든요. 여기 요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시장에 조정이 나와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공략 한다든가 아니면 시장이 전체 쌍바닥을 만든다 그러면 여기까지 열어놓고 공략 이런 식으로 종목별로 이렇게 분석이 디테일하게 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맥점이 오고 금액이 왔을 때 공략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단기적 보시면 자 1차 지금 상승에 짧게 방망이 짧게 몇 프로 뛰기 해서 볼 수 있는 자리는 여기, 그 다음에 추가적 눌림이 왔을 때 이번 파동에 대한 조정이 와가지고 한 절반 조정한다 라고 가정했을 때 14,200원. 그렇지 않고 시장 전체가 쌍바닥을 그리러 간다 그러면 밑단까지 열어는 놔야 되지만 14,200원에서 지지받는 게 이 종목한테는 가장 베스트겠죠. 여기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베스트 타점이다. 다시 14,200원 깨고 내려오는 건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충분히 그런 분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차 2차 3차 나눠 놓으면 자 내일 상승의 대응, 조정 구간의 대응, 시장의 쌍바닥의 대응 이렇게 대응 구간이 나온다는 거죠. 딱 여기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지지 저항을 체크해 놓고 분석을 해야 종목별 대응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메타랩스고요. 메타랩스가 보시면 시간에 오늘 상한가 나왔어요. 상한가로 알고 있거든요. 상한가 맞죠? 자, 상한가로 나왔고 이제 또 다른 내용은 없고요. 예전부터 한번 봐왔는데 요때 이제 분명 거래량 들어오고 나름 좀 이제 좀 세력이 관여했는데 그냥 여기서 금액을 이탈해 버린단 말이죠. 여기서 그냥 힘없이 이탈한다. 중요한 자리들을 이탈한다. 그러고 나서 이탈하고 나서 여기에서 또 이제 매집봉이 이렇게 들어온 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샀던 평단가 여기서 추가로 낮춘 거죠. 그리고 다시 원자리를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냥 공유해볼 수 있는 자리 때 그냥 보시면 855원 정도 이렇게 금액 여기까지는 조정 올 수 있고 여기까지는 조정 구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대응해 보는 거죠. 이렇게 봐가지고 대응해 보겠다. 좀 짧게 더 보시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890원 850원 정도 눌림목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에 종가상인데요.
890원, 855원 요 정도 되거든요. 890원 정도 여기 구간. 그래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한가 나오고 바닥권 상한가. 그래서 1차 조정 구간 여기 890원 정도. 그래서 지지가 나오는 거 체크하고 들어갈 수 있고, 추가적으로 시장이 강한 조정 다시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까지 밑단을 열어놓고 볼 수 있겠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조정 구간이 관심 있을 때 정말 바닥권에서 상한가 나오고 바닥권 종목이니까 단기 침체되어 있고 좀 그랬다 해서 890원, 850원 여기 구간대를 보면서 눌림목 추가 상승 파동에 대한 1차 파동에 대한 조정 구간을 어떻게 나오는 거 보고 2차 파동을 준비할 수 있겠다가 돼야 되겠는데, 여기 850원 밑단으로 나가는 건 오히려 단기 손절 라인으로 보는 게 좋겠다. 바닥이 너무 떠 있고 빠질 자리가 많기 때문에 850원, 50원 여기 깨고 왔던 여기 라인대 밑으로 내려가는 건 좋지 않다라고 보고, 이쁜 조정이 나왔을 때 이 급등에 대한 조정 눌림목 구간으로 재차 상승을 노려보겠다가 되는 공략으로 메타랩스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1000원 정도 저항을 많이 맞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분석 들어가는 거고요. 자, 오리콤 보시면 비슷하죠. 바닥권에서 강한 거래량 동반해서 좀 틀어주고, 간단하게 또 마찬가지로 여기 구간이죠. 여기 구간 중요했던 구간인데 이탈했던 구간 좀 보시면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보셔야 되고, 여기까지 5,500원 정도? 5,5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 구간대가 되게 중요했던 구간이고요. 여기를 똑같아요. 어떻게 메탈은 거의 비슷한데 여기도 세력 개입했고 했는데 금액 빼가지고 재차했다. 그래서 근데 이 친구는 조금 다른 게 추가 여기 요렇게 바닥 구간을 올 때 이렇게 오는 건 시장이 이제 강한 눌림이 나오고 조정이 나와야 가능한 구간, 여기도 2차 구간이 되겠고 여기가 1차 구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5,700원 정도 이렇게. 네,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떠 있긴 해요. 떠 있긴 해가지고 조금 지금 자리 때 그렇긴 한데 이렇게 또 하나 보시면 여기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액대예요. 그러니까 짧으려면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또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상승을 간다 그러면 지금 금액대를 되게 중요하게 체크해서 보셔야 된다. 그리고 추가 눌림목이나 조정이 올 때 5,700원 구간이 제일 좋겠죠. 여기 구간대가 이렇게 눌림이 온다 그러면 파동에 대한 조정, 상승에 대한 조정이 온다 그러면 가장 좋겠고, 이 종목에 대한 손절 라인은 5,000 여기가 깨지면 안 된다. 여기는 생명선으로 보는 거죠. 단기 생명선으로 여기가 어떤 조정이 와도 여기는 이탈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조정 온다 그러면 여기까지도 볼 수 있어요. 중간 자리도. 하지만 좀 밑단이 많이 열리고 힘이 약해진다는 거니까 캔들만 보고 흐름만 봐도 힘이 약해지는 것 자체가 되게 길어질 수 있고 안 좋아지는 거니까, 강하게 지속적으로 바닥에서 방향이 바뀌려면 여기 금액대 리탈 안 하는 게 좋겠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금액대 여기 뭐 6,300원 구간대 리탈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6,300원 구간을 단기 자리대로 노려볼 수 있겠다 해서, 자 1차 그 다음에 2차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종목별 잘 분석이 가능하면 언제든 시장 볼 수 있다. 다음은 이제 모아 데이터라는 종목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마찬가지예요. 모아 데이터도 비슷하죠. 비슷하고 보시면 여기 상한가 후에 여기 지금 바닥권에서 급등 형태가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항상 똑같아요. 시장의 눌림 얘기 드렸잖아요. 시장의 눌림이 올 때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 데이터도 조정 구간에 이제 아까 똑같아요. 다 비슷하죠. 조정이 온다 그러면 볼 수 있는 구간대를 체크해 놓고 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탈되면 안 되고, 단기적으로 얘는 11,500원, 11,400원.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장기 하락, 상장 후에 장기 하락. 신규 상장도 잘 안 보지만요. 장기 하락. 그래서 재차 여기 급등이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조정이 깊게 나와도 여기가 이탈되면 안 된다. 근데 여기가 이탈되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눌려준다 그러면 베스트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다. 역 헤드 앤 숄더 다시 나오면서 갈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조정이 온다 그러면 매력적이겠지만 지금은 떠 있죠. 떠 있고 단기적으로는 요런 데로만 대응해야 된다. 단기적으로는 여기 금액이죠. 12,900원, 13,000원 여기 구간대에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겠고, 좀 눌림목으로 볼 수 있을 때는 이렇게 구간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모아 데이터도 관심 종목 있으시면 이렇게 요 금액대 이렇게 설정해 가지고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분석이 될 수 있겠죠. 다음은 조광 ILI고요. 그렇게 애를 매기고 하더니 제가 금액을 말씀드렸던 1,400원 정도를 이탈 안 해주고 결국은 올려주는 모습입니다. 1,300원까지 수용됐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1,300원, 1,400원 정도가 했고 이날 1,400원까지 종가를 마지막에 회복해 주면서 끝났고요. 결국은 급등 후에 눌림목 이렇게 후에 눌림목을 좀 잘 캐치했다라고 좀 평가해 볼 수 있겠죠. 1,400원, 1,300원에 금액을 이탈하지 않고 올라와 줬으니까. 하지만 반대로 여기서부터 1,300원, 400원 말씀드려서 사보신 분들은 여기서 12,000원부터는 분할 매도가 들어가야 되는 영역이다. 그렇죠. 12,000원 여기서부터는 분할 매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다. 하신 분야 안에서 이렇게 수익 내시면서 봐야 된다. 그렇죠.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스튜디오 드래곤. 정말 예전에 같이 보고 한 15%, 10% 이렇게 몇 번 수익 내고 단기적으로도 이때 매수 타점 잡아서 봤다가 여기 이제 본가 정리, 원가 정리할 수 있는 구간 이렇게 여러 개 분석을 해봤고 여기를 바닥으로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 바닥으로 좀 버텨주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흘러내리고 급락과 함께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격적 메리트 생겼죠. 정말로 이제 안 보고 소외됐는데 가격적 메리트는 생겼다. 금액이 제가 미디어 컨텐츠는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어요. 미디어 컨텐츠들도 우리나라에 좀 견인될 수 있는 섹터군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보시면 여기까지 밀렸어요. 여기까지 14,000원 후반대 여기까지 밀렸다. 여기가 되게 중요했는데 여기가 이탈하고 했다. 그래서 정말 이 친구도 이제 보시면 좀 금액대 메리트에서 예전에 이렇게 분석 많이 해오고 했던 거 다 이제 됐고 종목의 큰 개념의 바닥권으로 봐가지고 눌림목 다시 보자는 거죠. 눌림목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눌림목 볼 수 있겠다. 지금은 이제 하도 급락을 많이 해가지고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고 한데요. 자, 단기적으로 자 여기 때가 딱 저항을 맞은 모습이죠. 여기. 그래서 지금은 딱 다시 한번 떨어지면 다시 한번 밑단 보고 요렇게 눌림목으로 접근 1차적으로 뭐 예를 들어 여기까지 밑에 지워 놓을게요. 1차적으로 요 금액대가 66,000원 요 금액대가 괜찮을 수 있고 요 금액대 67,000원 잠시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67,000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는가라고 하면 67,000원 구간에서 재차 이렇게 상승으로 노려볼 수 있겠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밑단까지 쭉 열어놓고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금액대 여기까지 추가 66,000 얼마였죠? 64,000 얼마였나? 여기 반납된 자리 6만 느려서요. 한참 더 가야 되네. 그렇죠? 많이 빠졌죠. 이번에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죠. 65,000원 정도. 65,000원 정도. 그렇죠? 65,000원 정도. 와, 많이 빠지긴 했네요. 64,000원? 여기네요. 네, 여기까지. 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은 좀 빠진 다음에 자, 여기까지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단기 여기서 오늘 이제 저항대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상승 나오더라도 지금은 추가 상승은 보지 마시고요. 이제 반대로 조정 구간만 보자. 그래서 자, 조정 구간 요거를 이제 지우고 자, 요렇게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영역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여기에서 지지가 나올지 여기서 지지가 나올지 여기 구간대에서는 매수해 볼 수 있는 영역대가 아닌가. 그래서 최대한 싸게 사는 게 좋겠죠. 이 저가대 최대한 64,000원 구간에서 최대한 싸게 사가지고 재차 반등을 노려본다 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다른 종목별 힘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섹터에 되게 좋고 그러냐가 아니라 솔직히 섹터는 되게 약해요. 섹터는 되게 약한데 조금 묻어가는 투자로 섹터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죠. 이건 바닥 매매로 분할하면서 시간을 좀 오래 가져가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누리기엔 좋은 섹터 종목은 아니고요. 좀 묻어가고 장기 투자 가능하겠다라고 할 때 오히려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반등에 흥분하지 마시고 충분히 눌림목 방향이 잡히고 해도 늦지 않으니까 급하실 거 없다. 그래서 종목별로 눌림목이나 지지대를 찾아놓고 아니면 돌파 매매 저항대를 체크해 놓고 보시면서 흐름을 보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지. 괜히 시장이 막 급등하는 것 같으니까 소외되는 것 같아서 조급해지시지 마시라. 아직 시장이 정말 악재를 해소하면서 반등해 줬냐라는 걸 꼭 체크하셔야 돼요. 시장이 이제 좋아집니까? 악재 끝났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빠진 거 가능하고요. 빠지지 말한 법이 없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시장이 움직이는 것들 세력의 흐름을 봐가면서 좀 매수를 잡아도 늦지 않다.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라. 그래서 단기적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단타의 영역은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다. 하지만 시장의 추세가 바뀌는 것은 확인이 필요하다. 멈춰주는 것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좀 좋은 흐름 계속 이어지면 좋겠죠. 어찌 됐건 저찌 됐건. 예, 그래서 좀 힘드셨던 거 좀 만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단기적 공략하실 수 있는 것들 최대한 싸게 사는 노력, 그 다음에 아닐 때는 아니요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아닐 땐 잘라야 된다. 그래야 물리지 말자.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